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워렌 버핏이 몰빵하고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주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과연 어디에 진짜 몰빵해라 비중 90%를 태우라고 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워렌 버핏이 직접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건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전략 매도를 한 게 정말 엄청난 선택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미국 증시 급락 직전에 워렌 버핏이 최고점에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미국 주식 시장이 최근에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 지수가 3주 만에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9%가 떨어지기 전에 버핏 회장이 증시 조정에 앞서 미리 미국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발언에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등락률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S&P 500의 흐름을 따라가는 상장지수 펀드, 대표적으로 스파이라고 하죠. 그리고 VOO,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전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야? 워렌 버핏이 전량 매도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관세는 어느 정도 전쟁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 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나는 일단 이거 좀 팔래 하고 전략 매도를 했는데, 그럼 아셔야 될 게 이게 대단한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매도라기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증시 폭락하기 전에 전략 매도라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이 뭔가를 또 사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번 몰빵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중 90%를 태우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실 애플도 아니고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럼 어디냐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은 과연 S&P 500을 비관할까? 직접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태워라.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고점이에요, 끝나요,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워렌 버핏은 S&P 500은 꾸준한 우상향과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태우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왜? 본인의 전체 유산, 전체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워렌 버핏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언장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주주 서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유언장이라고 저는 써놓은 거고요. S&P 500의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에 대한 강한 신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과정이 있을 뿐인 거지, 실제 S&P 500 자체가 급락한다라고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몰빵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좋게 보는 게 S&P 500이에요, 워렌 버핏이. 이번엔 어느 기업을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워렌 버핏한테 들어오겠죠, 실제로. 근데 그 질문에 제일 좋은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S&P 500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략 매도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도 많은 비중도 아닌 물량을 매도했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시장 폭락을 예언합니다, 예측합니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워렌 버핏은 애초에 중장기로 보면은 S&P 500은 몰빵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버핏은 S&P 500을 미국 경제의 거울로 보며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을 직접 해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번 한 번 매도를 한 거 가지고 앞으로의 장기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이건 단기적인 전략일 뿐인 거고, 실질적인 워렌 버핏의 전략은 중장기로 뭐다? 우상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워렌 버핏은 전략일 뿐입니다. 잠깐 매도를 한 거는 S&P 500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왜? 자신의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에다가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몰빵을 지시한 거죠. 그럼 실제 그래도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라는 게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보면은 빅스 지수가 대략 제가 30 정도를 빨간색 선을 그어놨거든요. 30을 기준으로 뚫으면 떨어지고 뚫으면 떨어지고 뚫으면 떨어지고 뚫었다 떨어지고 뚫었다가 떨어지고 뚫었다 떨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떨어지고 뚫었다가 떨어지고 뚫었다가 떨어지고 지금도 거의 근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몇 개 쳐놨어요. 너무 옛날 얘기는 안 했으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즘 걸로 제가 했고요. 2008년도 제가 해놨고요. 이때가 2011년도, 이때가 이제 2020년도 해놨고요. 여기가 2022년도고요. 여기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빅스가 30을 돌파하는 시기가 언제였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을 때 기준으로 30을 뚫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설명을 보면은 이 빅스 지수가 30까지 상승했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냐?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든 아래든 어쨌든 변동이 크면은 올라가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스는 S&P 500과 대체로 역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S&P는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빅스가 상승하고 시장이 안정되면은 빅스가 하락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빅스가 역사적으로 30을 넘어가는 시기는 항상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역상관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3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급락하는 시기였어요. 1997년, 2000년, 2008년, 11년, 15년, 18년, 20년, 그리고 현재 2022년, 2025년까지. 지금은 얼마냐? 2025년 현재 빅스 지수는 27.22 수준으로, 여기서 만약에 미국 지수가 한 번 더 빠져주면은 30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30에 거의 뭐 턱걸이로 걸칠까 말까 하는 수준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때만큼의 빅스 지수를 따라간 건 아니지만 이 길로 가는, 정확히 말하면 좀 급락이 조금 남았다 싶은 수준의 빅스 지수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요즘 많이 빠졌는데 싶은 수준이 빅스 30인데 그 30 근처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저평가돼 있고 꽤나 지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든가 바젤 3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닌자론이라고 해서 노 잡, 노 인컴, 그 다음에 실제 이 신용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대출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닌자론이 정말 유행했죠. 왜? 금융규제가 그만큼 널널했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도드 프랭크 법안, 바젤 3 같은 금융규제가 강해지면서 과거 50%씩 급락이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왜?
그때는 말 그대로 규제가 너무 널널해서 이만큼 빠질 수 있었지만 사실 웬만하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반복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같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만한 하락이 안 나오냐? 최근의 급락을 보면 압니다. 2018년, 그러니까 이때 돈을 미친 듯이 풀었던 거를 다시 끌어당기는 2018년 양적 긴축 때에도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제봉쇄가 나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때도 많이 빠져야 35%였고 2022년도에도 양적 긴축 이때 미친 듯이 풀었던 돈을 땡길 때도 25% 급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마이너스 30%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느낌이 절대 안 나오고. 그럼 여기서 현재 S&P 500 기준이 마이너스 8%거든요. 그럼 추가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정말 경제 봉쇄가 또 나오는 수준의 급락이 나온다 해도 지금부터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정말 최악이고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으로 볼 시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구간에서 20%라는 건 지금부터 세 번만 분할로 나눠 사도 마이너스 6%, 7% 안에 끊기는 거고 상방으로는 플러스 30%, 40%가 나오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걸 기회로 봐야 되냐, 위기로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비관으로 볼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 전망을 가지고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빅스 30 직전 수치인데 그게 지금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미국 지수를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비교적 덜 빠지고 비교적 강한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국내 지수도 결국 미국 지수를 추종합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미국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오를 때 안 오를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 무조건 같이 떨어집니다. 최근 미국 국내 증시가 엄청 강하다고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빠져도 어쨌든 따라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면 개별적인 고평가 구간은 정말 많은 기준이 있지만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당장 일단 고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커플링이 강화됩니다. 커플링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빠지고 하는 거를 커플링이라고요. 반대로 얘를 안 따라다녀. 그럼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미국 지수 급락 때에도 미국 지수가 빠진 수준인 25% 정도 빠졌고요. 2020년, 2022년도에도 그냥 미국 지수가 한 20%, 30% 빠졌을 때 비슷하게 또 3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지수가 뭐 이만큼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도 비슷하게 빠졌다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아까 얘기했죠.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PBR 기준 0.9에서 0.89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사실 이것만 해도 높지 않은 구간인데 미국 지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요. 저 0.89, 0.88 실제 과거에 큰 급락이 나왔던 시기에 PBR 수준으로 급락이 이 PBR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분할 매수 초입 구간에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전략이 제가 봤을 땐 이 지수 투자에도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지금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돈 벌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자세하게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뭘 사야 될지 가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 지수가 빠지다가 언제쯤 반등할까?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빠진 이유는 관세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둔화 다 필요 없고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려면 N달러가 약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N이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N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N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은 N을 달러로 바꾼 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이
현재 미국에 투자해 놓은 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벌던 것도 플러스가 줄고 있는 거고 뭐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산이 그대로여도 환손실을 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까지 버티다가 언제 자 150엔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시장이 반등했냐? 똑같아요. 실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온 이후부터 나온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거든요. 언제 이때 확 깨면서 청산 나갔죠. 엔화가 강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시장이 빠져요. 근데 언제 시장이 올라옵니까? 이때. 엔화가 갑자기 약해질 때 시장이 반등하고요. 다시 엔화가 강해지면 시장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엔화가 강해지면 시장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엔화가 다시 강해지면 시장이 빠지고요. 약해지면 올라왔다가 이때 지금 시장이 빠진 거죠. 왜? 이럴 때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가는데 사실 이때 급한 자금이 쏟아진 거고 지금은 급한 자금이 아니라 실제 이 일본의 국채금리까지 올라와서 보험사 자금이나 운용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가 어디 150엔 위로는 올라와야 시장이 반등할 거고 그 시기는 뭐 길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한 엔화 강세는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37350 코덱스 코스피 100 26,000원 이하부터 분할 관심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분할로. 그러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최악이 와도 지금부터 마이너스 20%예요. 이거 3번 나눠 산다 생각해보면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한 7%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상방 보면 20% 30%고 29209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마찬가지로 11,750원 이하 관심이고요. 분할입니다. 그리고 금은 에이스 KR 금연물이고 18,400원 이하 관심이고요. 금은 좀 밀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계획대로 분할로 잡는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에 전혀 뭐 걱정 없이 승률 높은 흐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주 정말 중요하고 좋죠. 하지만 개별주보다도 등락률이 더 크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는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시기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없거든요. 그게 2025년 3월에 지금 우리한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사실 놓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 26,000원 여기입니다. 여기 이하로 관심을 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 저가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실제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빠진다고 해도 그 이상 크게 안 빠진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마이너스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잃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코덱스 코스닥 150이 레버리지 아닙니다. 150이에요, 그냥. 이것도 11,750 아직 안 왔죠. 여기 밑으로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고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2번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잃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이스 KLX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그 가격이 안 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정리를 해드린 가격이 18,400원인데 아직 멀었죠. 그래서 기다리세요. 이거는 천천히 기다리면은 천천히 가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그때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올해 상반기 이것만 잘 사모아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 큰 상승 기업 부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분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분할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수가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도 안전하고 상승률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S&P 500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몰빵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 말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이 하락이 이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자료집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예요. 그냥 무료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죠. 네,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0일, 11일, 10일, 7일, 6일, 5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마감하고 다 정리해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